최근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자치. 늘 수직적이었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로 변화하면서 학교 문화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정책, 지침을 없애는 등 학생, 선생님,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우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렇다면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민주주의적인 모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학교는 민주주의의 축소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야말로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과 윤리적 가치를 배우면서 민주사회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사회가 학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교육 플러스, 오늘은 학교 자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서로 간의 존중,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자치의 중요한 정신인 것 같습니다. 역량을 키우는 노력들을 학교 안에서 부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사 자치를 먼저 해야지만 학생 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자치를 하는 목적이라는 그 방향성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자치는 행복한 학생들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 학교 자치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런데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최태성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처음부터 왜 저를? 저도 이게 참 쉬운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인가요? 어렵지 않은데요? 대한민국은? 아, 그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 네. 그렇죠. 역시 역사 선생님답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그렇죠. 민주사회죠. 그러면 학교는 어떤 사회인가요? 학교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너무 정답만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문구라서. 그렇구나. 제가 법에 나와 있어요. 예. 학교가 작은 사회고 이 민주주의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학교의 민주주의가 잘 실천되려면 사실 학교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학교 자치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내용으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보다 이 생활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치가 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우리가 자치라는 단어에서 좀 알 수 있긴 한데 학교 자치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학교 자치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교의 교육 활동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운영하는 이 학교 운영하고를 그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학교 자치라고 봐요. 학교 자치라는 것은 그동안 교사들만 학교 의사 결정을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진짜 교사들만 의사결정을 했나요? 진짜인가요? 나 되게 신선하네. 교사들 중 일부의 영향력 있는 교사들만 결정을 해왔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사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학교 마을의 지역 주민들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게
학교 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학교 자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고 또 이게 잘 실현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1인 1표, 또 아고라 광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 1표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정신은 타인 존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에 대한 서로 간의 존중인 것 같고요. 또 숙이라고, 아고라 광장으로 상징되는 숙이라고 하는 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공동 결정하고 함께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자치의 중요한 정신인 것 같습니다. 책임. 권한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치가 결국 예, 예. 민주주의, 학교 안의 민주주의 얘기인데 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그 권한에 합당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선생님이 그 우스갯말로 소수 일부 힘 있는 교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떤 권한 분배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교장 선생님 혼자 하시는가, 아니면 몇몇 소수가 하시는가, 아니면 교사 일반이 하는가, 아니면 여기에 학생들까지도 참여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고, 그 권한이 주어지면 이제 반드시 책임 문제가 그렇죠. 예, 따라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장님 지금 나오셨는데 교장님 학교는 교장님 자치인가요? 아니, 지금 이제 학생 자치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네네네. 사실 학교 자치, 학생 자치는 학교 자치 한 부분이지요. 네. 학생 자치는 교육의 연장일 수 있는 건데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학교 자치 문제는 제도라든지 이제 법의 문제, 그렇죠. 학교라고 하는 이 큰 덩어리 조직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육의 3주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또 학부모까지 이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 자치에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느냐, 또 권한과 책임을 얼마만큼 균등하게 나눠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학교 자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 기본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본, 원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1인 1표, 또 이제 결정, 이제 주로 그런 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이제 요즘에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집단이 상당히 그 다양한 그 이해관계를 가진, 어떻게 보면 이제 복잡계로 자꾸 변모하고 그러네요. 있어요. 예, 예.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 학교는 뭔가 그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진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같음을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의 이 절차적 민주주의랄까, 예, 예. 소통으로서의 민주주의인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예. 생각이. 교장 선생님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자치의 기본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표님 혹시 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도 학교라는 공간과 학부모도 교사도 제일 먼저 이제 어떤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출발선이 저는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치의 권한과 이런 얘기 쭉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학교 자치라는 것이 자치 권한만 앞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지껏 이제 학교 자치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교장 선생님이 너무 고난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님 앞에 오셔서 얼굴이 좀 빨개지셨어요. 제가 권한이 많다라고 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실 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운신의 폭이 너무 좁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치하면 좀 공동 운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주체들이. 그래서 권한만 요구할 게 아니라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책임과 어떤 의무를 나누어지는 자세를 지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정답을 얘기했나요? 우리 김양수 선생님. 저는 이제 민주적인 소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보면은 학생들은 학생들끼리만 회의를 하고 교사들은 그냥 교사들끼리만 회의하고 결국 결정은 교사들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회의를 하고 또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같이 의사 결정을 하면서
어떤 서로 간의 갈등도 해소를 시키고 같이 협력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 자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낯선 그런 단어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조금씩 요걸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과 실천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래 교육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어떤 그런 포지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미래 교육에서 학교 자치라면 아마 근데 우리가 미래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정서가 불안일 것 같아요. 미래는 상당히 불안정의 시대 같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요즘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상당히 정체성의 위기라고 할까요? 이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치를 학교에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갈 수 있는 거니까 이 자치를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그런 점에서 요즘에 그 자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목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 자치의 반대는 뭐 통치 혹은 자율의 반대는 뭐 타율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치의 핵심이 이제 그 자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반대되는 그 타율이라는 얘기를 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되거나 관리되거나 통제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치나 자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타율적으로 학교가 운영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래 사회 이러면 굉장히 다양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고 있고 그 다양성과 창의성이 살기 위한 각각의 주체들의 주체성이 다 인정되는 서로 존중되는 이런 이제 사회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미래 교육하고는 제가 볼 때는 배치되죠. 양립할 수 없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유를 기반으로 한 학교 자치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의 본래의 모습이고 이게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되게 중요한 학교의 기능 또는 학교의 모습이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필요한 거 너무 많아요.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교수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자치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동안의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자치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가 다 정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자치할 만한 내용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자치를 하려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좀 형성돼야 되는데 구조가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시간의 문제 같아요. 선생님들이 바빠요.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 교육이 이제 지식 어떤 일반적인 습득이 아니라 암과 삶이 일치되는 교육 그리고 저희 이제 교육 목표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이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속한 제일 먼저 막다트린 공동체의 문제는 본인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공동체들이 서로의 문제를 서로가 바라보고 서로가 논의할 수 있는 아까 참여와 기회의 구조 그건 당연한 저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정. 네. 이사님 아까 필요한 거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육 과정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은 그 국가 중심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슨 교과를 몇 시간 어떤 내용으로 배워야 하는지도 다 결정을 사실상 이제 해놓는 획일적인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자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 교육 과정의 자율적인 권한을 일정하게 갖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 과정의 현재 시스템,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획일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을 바꾸는 거.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국가에서 이건 필수로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지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역이나 학교나 학생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이제 배움에 대해서 선택하고 고민하고 실제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저는 이런 여지가 생기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각각의 주체들이 결정한 것들이 정말 학교가 운영되는데
반영될 수 있는 이런 학교 내부 구조 이게 이제 또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이런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학교 자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경험담에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경험담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회의 이름을 전지적 함열 자치 시점이라고 지었어요. 예, 전지적 함열 자치 시점. 함열 자치 시점. 예, 함열 자치 학교 시점이라고. 이름이 그게 뭔가요 그게? 요즘 무슨 방송 프로 같은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의를 하기 전에 네. 먼저 회의의 이름을 스스로 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 학생이 정한 이름이에요? 네, 그렇죠. 학생들의 이름을 정했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처음에 한 게 학생 생활에 가장 가까운 문제부터 논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규칙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 규정을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의 어떤 생활 지도상의 문제나 학교 안건, 뭐 건의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자치 역량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학생들이 너무 다양한 의견을 내고 막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수용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셨는데. 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판도라 상자를 또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궁금하네. 김양수 선생님 재직하고 계신 익산 하멜고등학교에서 저희가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하고 함께 학교 자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봤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죠. 네. 전라북도 익산의 하멸고등학교. 전교생 43명의 작은 학교이지만 학교 자치엔 누구보다 열성적이라는 이곳.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강당에 모이는 날인데요. 자, 지금부터 전지적 하멸 자치 시점 제7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전지적 하멸 자치 시점. 전교생과 교사들이 모여 전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휴게실이에요. 다 휴게 공간이에요? 여기 봐봐요. 침대도 회의 주제는 학교 공간 혁신인데요. 한 조를 이룬 학생들과 선생님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적어봅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같이 하시는 다 거죠? 다 다 오셔서 네. 학생들 전체가 같이 네. 논의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내용 적고 있는 거예요? 학교 안에다가 이제 도서관 같이 스터디 방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 스터디방, 여가 시간을 위한 코인 노래방, 카페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선생님과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용하는 법을 배워봅니다. 휴게 공간에 좀 라면 조리기나 학생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같이 규칙을 바꾸다 보니까 학교의 주인이 된 느낌도 들었고 저희가 바꾼 거다 보니까 좀 친숙하고 책임감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가는 학생들. 잠깐만요. 수업 안 하고 어디 가요? 지금 어디 가세요? 채소 수확하러 갑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학교 뒤편에 있는 밭. 배추, 상추, 고추 등 다양한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곳인데요. 농사를 짓네? 네, 저거 많이 해요. 김장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던 공간을 다르게 꾸며보자 해서 밭을 만들게 됐고,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관리를 하는데 오늘은 수확을 하는 날이랍니다. 것도 딱 맛있게 생겼죠. 다양한 종류의 그런 야채들을 심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생태에 대한 학습도 하게 되고 김장을 담가서 지역의 독거 노인들한테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밭에서 수확한 채소는 보통 봉사활동 재료로 쓰이거나 학교 급식으로 올라간다는데요.
오늘은 보다 특별하게 즐기기로 했습니다. 바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요리에 나선 건데요. 밭에서 난 채소들로 맛있는 한상 차리기. 공부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함열고 학생들. 만드는 재미를 느꼈으니 나눠 먹는 재미도 있어야겠죠? 선생님이 주는 한딩. 간도 좋고 맛있지? 그 사이 노릇노릇 호박전부터 고소하고 달달한 배추전, 신선함 듬뿍 담은 샐러드가 완성됐는데요. 저희가 직접 재배하면서 뭐 농부들의 피땀 플러스 저희가 해보니까 어렵다는 걸 느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는 이 순간이 뜻깊고 소중합니다. 이게 국영수 사과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이렇게 활동하는 게 다 공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자치에 힘을 쏟고 있는 함열고. 지금부터 함열고등학교 제7차 함부르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회의? 함부르타요. 그건 또 뭐예요? 함열에다가 함부르타하고 하부르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학생, 교사 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 자율적으로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굉장히 학교 폭력도 심했고 교사 간의 갈등도 심했고 또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의 인권 침해 문제도 많았고 교육 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유 그리고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의사결정 기회를 주면서 학교의 모습도 하나둘씩 바뀌어 갔습니다. 학교 규정 개선, 텃밭 가꾸기, 바른말 캠페인 실시 등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요. 학교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학교가 조그만하지만은 선생님들이 열정이 너무 넘치고 열성적이고 또 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서요. 도전과 열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학교 자치활동.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